자, 여러분, 원과 부채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부채꼴. 사실 얘들아, 여기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어려워하는 이유는 뭘까? 공식. 물론 공식도 있어요. 뭐, 용어가 많아서. 공식도 있고, 지금 채연이가 말한 대로 용어 뜻도 알아야 되고, 또 뭘까? 아, 그래, 뭐, 계산도 그렇지. 계산도 중요하지. 왜냐면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럼 또,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왔어. 아니야. 파이. 뭐 파이도 맞지만 뭘까? 그림을 그대로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색칠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뭐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럼 그걸 그냥 그림 그대로 보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다 쓰고 싶은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 나는 그냥 그 그림 그대로 필요한 영역만 체크하면 되는데 나는 갑자기 원의 둘레도 다시 구하고 싶고 원의 넓이도 구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치?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용어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배우는 원과 부채꼴의 용어를 정리를 해볼게요. 얘들아,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렇죠. 중심과 반지름이 원에선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원의 중심을 하나 띡 표시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원의 중심은 대문자 알파벳 O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원을 배워요. 3학년 1학기 때. 3단원인가 2단원인가.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원을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실이 이렇게 있고 그 실에 연필을 이렇게 매달아. 그리고 앞정에다가 실을 꽂아. 얘들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실을 팽팽하게 당겨서 너를 이렇게 둘레를 그려.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앞정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이 실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였다. 그래서 그 반지름이 어떻게? 원이 지나가는 길이에 따라서 반지름이 전부 다 어때요? 똑같아요. 이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원의 정의였어. 근데 중학교 올라와서 원의 정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 점이야. 움직이지 않는 점을 수학에서 뭐라고 해? 정점이라고 해. 정지되어 있는 점. 그래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 모여 있는 것, 그걸 원이라고 하는 거야.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뭐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5cm야. 그럼 5c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점이 계속 점이 움직일 건데 5cm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내는 도형을 뭐라고 얘기한다? 원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다루는 원의 정의였어요. 그럼 여러분들 책에 원의 정의가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뭐래요? 맞습니다. 일정한 거리의 밑줄. 그럼 일정한 거리가 세 글자로 뭐란 얘기야? 뻥치네. 지름. 오, 반지름이란 얘기입니다. 반지름.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는 여기 점을 P라고 해볼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 책에 이제 나온 거대로 순서대로는 가진 않겠지만 OP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지름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 반지름은 소문자 R을 사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일반적으로. 약속이야. 선생님이 이제 원 위에 점 A와 점 B를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OA랑 OB를 연결하지 않아도 그것이 반지름이었기 때문에 OA도 OB도 길이가 똑같겠거니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원 위에 있는 두 점 A와 B를 쭉 B가 여기야. 쏘리. 연결했어, 얘들아. 그러면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선분으로 연결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선분 AB라는 기호로 사용을 하겠지만 우리 현악기 할 때 현자가 무슨 현자야? 줄현자야.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고 읽냐면 현 AB라고 읽어요. 아, 그럼 현 AB의 정의가 뭐야? 원 위에 두 점을 선분으로 연결한 것. 그것을 현이라고 얘기를 한다. 요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나는 B랑 P를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연결했어. 이렇게 연결했어. 그럼 얘도 뭐라 그래? 현이라고 얘기해. 그럼 이제 상상해봐. 원에서 그을 수 있는 가장 긴 현은? 지름. 그렇죠. 지름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반지름은 왜 안 돼요? 아, 반지름은 원 위에 점 하나밖에 없어. 그지?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해서 선분으로 만든 건데 그 중에 가장 긴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원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긴 현은 지름입니다. 요거를 생각보다 많이 5x 치는 걸로 많이 나오니까 체크 한번 해봐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선생님이 이제 원 위에 두 점 A, B를 연결해서 현 A, B를 만들었는데 그 현 A, B 말고 요 원 O의 중심과 A와 B를 이렇게 연결했어. 얘들아. 중심과 A와 B를 연결했다? 그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요렇게 파란색으로 만든 요 피자 조각처럼 생긴 요거. 우리 요걸 뭐라 그래?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만든 요것을 부채꼴 OAB라고 얘기합니다. OAB. 근데 이 부채꼴도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부채꼴의 구성 요소는 반지름, 반지름. 그리고 반지름, 반지름을 제외한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우리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호 AB.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써. 요 둥그러진 곡선의 모양으로 기호는 이렇게 나타내고 호 AB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뭐예요? 부채꼴에서 반지름, 반지름을 제외한 나머지 곡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원 위에 두 점을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원의 둘레를 유지하고 있는 요 길이를 호라고 읽을 것이다. 요 말이 되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부채꼴의 구성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반지름 중요하고요. 그리고 호가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그렇죠. 중심각. 각이 어떻게 벌어지냐에 따라서 반지름의 크기, 부채꼴의 크기가 달라져. 그래서 너는 중심각이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부채꼴에서 중심에 있는 각, 그래서 중심각이다. 원의 중심과 이루고 있는 각, 중심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원 위에 두 점을 잡아서 C랑 D를 잡았어. C랑 D를 쫙 연결했어. 그럼 이번에는 달라. 현이랑 살짝 다르다? 현은 위에 있는 두 점을 딱딱 잡아서 끊어줬어, 선분으로. 근데 이번에는 딱딱 끊어진 게 아니라 쭉 연장되는 직선의 형태를 갖고 있네? 직선이죠. 근데 직선인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우리가 막 사무라이들이 막 뭐 대결하다가 끝나면 할복한다. 이렇게 얘기해. 할복이 뭐냐면 복부를 자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할이 분할하다 할 때 할자야. 그럼 얘는 뭐냐면 원을 잘랐어. 원을 분할한 선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선이라고 얘기해. 할선 CD다. 그럼 얘는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요? 뭐 직선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할선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라스트 부채꼴에서 선생님이 연두색과 파랑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얘들아, 얘는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화살을 쏘는 활처럼 생겼어. 맞아?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활처럼 생겼어요. 활 모양이에요. 활꼴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용어 정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요 용어 정리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엔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루는 부채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부채꼴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반지름, 호, 중심각. 그치? 그러면 원을 그려볼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5cm의 원을 하나 그렸어. 얘들아. 중심이 이렇게 있었어. 내가 이 중심으로부터 중심각의 크기가 30도인 부채꼴을 하나 그렸어. 그럼 여기 똑같이 5cm고 5cm였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부채꼴이 되겠네? 맞아? 그럼 선생님이 그 옆에다가 맞은편에다가 반지름이 똑같고 중심각의 크기가 30도인 부채꼴을 그렸어. 요것도 부채꼴이 그럼 나왔네요. 그죠? 얘들아, 하얀색 부채꼴과 노란색 부채꼴이 같아, 달라? 똑같아. 왜? 벌어져 있는 정도가 똑같다 이 말인 거야. 이해돼? 그럼 선생님이 이번엔 하얀색 부채꼴 옆에다가 30도짜리 부채꼴을 또 이어서 붙였어. 여기가 30도가 됐다. 그럼 내가 그래서 이어서 붙여서 요 부분이
하나의 부채꼴이 만들어졌다. 이 연두색 부분의 부채꼴은 반지름의 길이가 5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몇인? 60도인 부채꼴이 됐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 두 개가 붙여져서 생긴 거니까 넓이는 몇 배가 될까? 2배가 될 거예요. 됐어요? 아, 그러면 같은 원에서 얘들아, 같은 원에서 지금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원에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같은 원에서라고 표현하는데 원이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반지름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이 일부 아니고 옆에 똑같이 5cm짜리 원이 와도 똑같은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같은 원에서 첫 번째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첫 번째 선생님이 영역의 넓이가 똑같다 그랬어. 맞아? 부채꼴의 넓이가 똑같고 또 뭐도 똑같냐면 요거 선생님 지금 체크한 거 요거 뭐야? 그렇지. 호의 길이도 똑같아요. 호의 길이도 같다.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확장해서 결론을 낼 수가 있어. 결론이 뭐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두 번째로 하고 결론으로 갈까? 두 번째로 하고 결론으로 갈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엔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넓이도 호의 길이도 어떻게 돼? 2배가 됩니다. 그럼 2배뿐만 아니라 3배 되고 4배 되고 n배. n배가 되면 넓이도 n배가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럼 요 1번과 2번 성질을 이용해서 확장해서 결론을 낼 건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어때? 그렇지. 비례긴 비례인데 정비례하는 거야. 똑같이 2배, 3배, 4배로 늘어나는 거야. 정비례합니다. 이해됐어? 왜? 중심각의 크기가 같았기 때문에 넓이도 똑같았고 호의 길이도 똑같았어. 근데 중심각의 크기가 2배, 3배, 4배로 늘어나니까 넓이도 호의 길이도 2배, 3배, 4배로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때는 같은 원에서만 가능한 거야. 어떤 원은 5cm가 반지름이었고 어떤 것은 10cm가 반지름이었는데 그 다른 크기를 갖고 와서 2배, 3배, 4배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크기가 같은 원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머리를 써볼게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요 연두색 부채꼴이랑 얘들아 그리고 요 노란색 부채꼴이랑 그리고 요 하얀색 부채꼴을 봐보세요. 자, 뭘 해볼 거냐면 선생님이 요 하얀색 부채꼴에 원 위에 2점을 연결해서 선분을 쭉 그었어. 우리 요거 뭐라 그래? 현이라 그러지? 원 위에 2점을 선분으로 연결했으니까. 그럼 내가 이 노란색도 원 위에 있는 2점을 잡고서 현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얘들아 여기 현과 여기 현은 어떨까? 같지요? 왜 같을까요? 부채꼴의 크기가 동일하니까. 부채꼴의 크기가 동일하니까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연두색 부채꼴에서 원 위에 2점을 잡고 이렇게 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요 현의 길이랑 요 현의 길이랑 2배 차이 날까요? 왜 아닌지 얘기해 볼게. 얘들아 여기 현의 길이랑 여기 현의 길이랑 같지요? 같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현을 연결했더니 뭐가 만들어졌어? 삼각형이 만들어졌지? 그러면 가장 긴 변은 나머지 2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아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2배로 늘어났다고 해서 너 2배야 라고 해버리면 삼각형이 만들어졌겠어? 안 만들어졌겠어? 안 만들어지지. 이해됐습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건 현은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 비례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선생님 왜요? 중심각의 크기가 2배, 3배, 4배로 늘어나면 넓이도 호도 2배, 3배, 4배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현의 길이는 왜 그게 안 되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삼각형을 보여줬죠. 삼각형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넘어가실게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66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이야. 됐어?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65페이지 봐봐.
자, 65페이지에 1번을 보실게요. 개념 체크 1번. 다음 그림의 원 5에서 x의 값이 궁금해요. 같은 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원에서. 그죠? 자, 그럼 나는 중심각의 크기가 하나는 120도였고 하나는 60도인 부채꼴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몇 배 차이 나요? 2배 차이 나요. 그럼 정비례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비례식 세워봐도 되고 2배 차이 나는 거니까 호의 길이가 2배입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x 길이 얼마 나올까요? 맞습니다. 10 나오죠. 자, 1번에 2번 보실게요. 이번에는 중심각의 크기가 하나는 105도였고 하나는 35도였어. 그럼 몇 배 차이 나 얘네? 3배 차이 나는 거 보여? 그럼 나는 호의 길이도 넓이도 3배 차이 나야 돼. 근데 넓이가 105도일 때 넓이가 21제곱센티미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35도일 때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가 돼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중심각의 크기가 큰 것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지는 거야. 맞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좀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67페이지에 3-1번 한번 해볼게. 원이 이렇게 있었고 그 원에 대해서 중심 O를 지나는 지름 하나를 만들었어요. A, B가 지름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너가 원 위에 점 C를 연결해서 부채꼴 하나를 만들었대. 자, 그럼 나는 A, B는 지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체크하시고 호 AC와 호 CB의 길이 B가 4:1이었습니다. 각 COB의 크기가 궁금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호 AC랑 호 CB가 어디냐면 AC는 여기고 CB는 여기야. 얘들아 요게 4:1이래. 맞아? 그러면 이 상황을 잘 봐봐. 얘들아 나는 지금 요렇게 생긴 부채꼴 하나. 맞아요? 그리고 요렇게 생긴 부채꼴 하나.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근데 둘의 호의 길이가 몇 대 몇이야? 4:1이지. 그러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해요 라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4A라고 두고 여기를 A라고 둘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4:1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 4A 대 A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거 무슨 도? 180도. 그럼 4A 더하기 A가 180도입니다. 5A는 180도예요. A는 얼마인가요? 5, 35, 5, 6, 30. 36도입니다.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36도인 거를 정답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COB의 크기가 궁금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더 할게. 뭐 할 거냐면 68페이지에 7-1번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하고 칠판 지웠다가 호의 길이와 넓이로 갈게. 근데 얘들아 안 더워? 나 너무 더워. 찬바람이 안 나오는 거 같아. 자, 7-1번 보실게요. 68페이지에 7-1번. 이렇게 이번에는 반원을 줬어. 이런 그림인데 반지름이 A5인 그러니까 지름이 AB인 요 반원을 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무슨 짓을 했냐면 어떤 한 점을 원 위에 한 점을 잡아서 B랑 연결해서 BD라고 잡았고 원 O를 지나면서 BD의 평행한 선을 잡아서 여기를 C라고 잡았대요. 여기 평행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두 선이 평행한 거니까 동의각이든 억각이든 이런 걸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읽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얘들아 D부터 B까지라는 호의 길이가 14cm라고 문제에서 던져줬고 그죠? 그리고 여기 가게 크기를 20도라고 줬어요. 여기가 20도래요. 그랬을 때 AC의 길이가 궁금해? 얘들아 여기가 궁금하대. 그랬을 때. 그럼 이제 가보자. 뭘 할 거냐면 지금 얘가 중심이죠. 그럼 나는 이 20도라는 걸 이용해 먹을 거야. 왜냐면 중심각이 나와야지만 뭐 여기 호랑 여기 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중심각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가져가시고 내가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럼 내가 여기서 연결을 해보면 얘들아 여기가 20도니까 여기 20도 되는 거 보여? 왜 그러냐면 요 선에 대해서 내가 평행이 왔기 때문에 동의각인 거예요, 얘가.
이해돼? 여기가 동의각인 거야. 그럼 여기가 20도면 지금 잘 봐. 지금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해석하는 게 중요해. 너랑 너는 반지름, 너랑 너도 반지름 이등변 삼각형이게 보인다니까? 그럼 여기가 몇 도야? 그렇지. 20도인 거야. 여기가 20도가 돼야 돼, 20도. 그럼 여기가 20도가 된 순간 엇각으로 여기도 20도인 거지. 20도. 됐어요? 요게 중요한 거야, 20도. 그럼 얘들아, 여기 몇 도야? 맞아요. 140도예요. 그럼 보세요. 중심각의 크기가 140도였을 때 호의 길이가 14cm였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이 파란색 호의 길이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이 파란색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몇 도야? 20도인 거잖아. 그럼 20도였을 때 파란색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니?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는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다라고 두면 문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2cm 나올까요? 네, 요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중요한 것은 뭐야? 나는 호의 길이를 갖고서 문제를 풀려면 중심각의 크기가 필요해. 그런데 이때 중심각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평행선의 길이를 이용해서,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이제 칠판 지었다가 원과 부채꼴의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 한 번만 갈고 올게. 지우개 없어. 망했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기억을 떠올려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도 공부했어요. 우리 원의 둘레는 어떻게 공부를 했었죠? 원의 둘레 구하는 식이 뭐였어? 원주. 원의 둘레를 다른 말로 원주라고 하는데 원주 어떻게 구해? 식 불러봐. 오늘 이거 외울 때까지 집에 안 보낼 건데? 응. 아닌데 그렇게 먼저 말하면 안 되지. 원의 둘레 구하는 식이 뭐야? 그렇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어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을 2배 한 거니까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다? 그럼 원의 넓이는 어떻게 배웠어요? 원의 넓이 공식은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공부를 했었어. 그 얘들아, 초 6학년 때 원주율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공부했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원주율을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어떻게 공부했지? 3.14라든지 3.1이라든지 3이라든지 문제에서 그 언저리의 숫자를 제시해 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습니까? 그럼 3.1이라든지 3.14라든지 3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은 어떻게 나온 거야? 맞아요. 수학자들끼리 고민을 했던 거야. 원의 크기를 다양한 종류의 원의 크기를 데려왔어. 다양한 종류의 원의 크기를 막 데려와서 막 얘네끼리 이제 고민을 해본 거야. 야, 그러면 우리가 실을 갖고 와서 작은 원부터 둘레 구해보고 지름 구해보자. 요 작은 원의 둘레가 얼마인지 나왔고 반지름이 얼마인지 나왔고 그래서 막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해봤던 거야. 여러 번. 여러 번 시도를 해가지고 원의 종류를 막 엄청 다양하게 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더니 둘레를 지름으로 나눠서 나온 결과가 둘레를 지름으로 나눠서 나온 결과가 얘는 뭐 여기 첫 번째 원은 막 3.15 3.1745 뭐 3.1 뭐 3.14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얘기야. 미안해. 3.14로 맞출게. 이러면 또 헷갈리니까. 3.14 3.14 141 1415 뭐 어쩌죠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그래서 앞대가리만 보고서 야 그러면 우리가 3.14 이 정도로 숫자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 그럼 원주율을 3.14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때는 원주율이라고 표현을 안 했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원주에 대한 원의 둘레에 대한 지름의 비율이라고 표현을 했어. 원의 둘레에 대한 지름. 그래서 그걸 줄여서 원주율이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제 반문을 삼기 시작해요. 이 고대 수학자들의 제자들이
아니 원의 종류가 이렇게 한정적이지 않는데 뭐 이것만 가지고 3.14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원의 종류를 또 여러 개를 다 갖고 와. 뭐 축구공 갖고 와, 테니스공 갖고 와, 탁구공 갖고 와, 막 다 갖고 와서 또 원을 그려놓고서 막 재봤어. 그랬더니 계속 안 나눠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3.14 몫으로 딱 끝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눌 수 있게 돼버린 거야. 아, 그럼 원의 종류는 무궁무진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이거를 3.14로 계산해, 3.1로 계산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반문을 했어. 그래서 야, 그러면 니네 의견을 말해봐라. 원주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다 통상적으로 원의 둘레에 대한 지름의 비율이라고 약속을 할 건데 그럼 원주율이라고 하는 거 어떤 숫자로 계산할 건지 니네가 그러면 의견을 내봐.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제자가 아, 그럼 이건 어림잡아서 우리가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얘는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자로 약속을 합시다. 그래서 문자를 데려온 거야. 그게 바로 뭐였어? 파이라고 하는 문자였어.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초등학교 때는 원주율을 3으로 계산하시오. 원주율을 3.1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연습하기 위해서 냈다면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원주율은 항상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파이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럼 이 파이로 문자를 약속한 이유가 뭐였어? 끝이 정해져 있지 않게 나눗셈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리고 원의 종류는 무궁무진했고 그때마다 값이 달라지는 형태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주율 파이라고 약속을 해서 우리 오류가 나지 않게 그냥 우리끼리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대로 만들어 냅시다 라고 설명을 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파이는 뭐라고요? 원주율이에요. 원주율. 근데 원주율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원의 둘레에 대한 원의 지름의 비율을 원주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이해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이거 복잡하게 맨날 3.1로 계산하든지 3으로 계산하든지 초등학교 때처럼 유치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문자만 사용해서 보다 간단하게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말입니다. 자, 선생님이 반지름은 이제 소문자 R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의 둘레는 이제 이 원주율은 파이라고 하는 문자였어요. 그럼 우리 문자화식에서 숫자 문자 순서대로 나타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파이 R입니다. 이렇게. 근데 파이가 문자면은 얘가 알파벳 순서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자, 파이가 문자긴 하지만 파이가 나타내는 오리지널 값은, 고유의 값은 3.14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숫자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숫자 다음에 오는 게 맞지. 문자 앞에 오는 게 맞지. 자, 그럼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R 곱하기 파이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파이는 숫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숫자가 앞으로 뛰쳐나오고 파이 R제곱으로 원의 넓이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막 소수점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반지름의 길이만 체크하면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문제 풀 수 있다. 돼요 안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이제 예시 상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원이 있었습니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였대요. 5. 자, 그때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의 둘레에 대한 공식은 이제 2파이 R로 기억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럼 2파이 곱하기 R은 5였으니까 너의 정답은 10파이예요 라고 쓰면 되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게 돼요. 간단하게. 자, 그럼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파이 R제곱으로 구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R은 얼마였어? 5였어. 그럼 5의 제곱이니까 25파이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R이 의미하는 게 뭐야? 반지름이야. 이거 지름 줬다고 지름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쓸까? 예를 들어서 지름의 길이가 여기다 안 쓰고 여기다 쓸게. 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의 둘레랑 원의 넓이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반지름이 5였기 때문에 이렇게 답 쓰는 게 맞는 거야. 지름이 10인데 그럼 2파이 R 썼다고 여기다가 10 집어넣어서 20파이라고 쓰는 애들 진짜 많아. 아니라 그랬어. 반지름으로 계산한다 그랬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그냥 그림이 배기 싫은 거야.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나는 싫은 거야, 얘들아. 근데 어떻게 해야지? 안 할 거야? 할 수 있지. 당연히 할 수 있지. 자, 계산하기 편하게 반지름의 길이를 10cm인 원을 여기다가 두고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0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부채꼴을 하나 만들 건데 얘들아 요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의 일부가 부채꼴 아니야. 일부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같은 원이고 나는 이 원의 중심각의 크기는 360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맞아요? 원의 중심각은 360도. 근데 나는 이 원의 일부를 데려올 건데 반지름의 크기가 달라진 상태야? 안 달라진 상태야? 안 달라진 상태야. 일부를 데려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바뀌는 건 누구밖에 없어? 중심각밖에 없어. 이해돼? 갑자기 반지름의 길이가 일부로 데려온다고 해서 10cm가 5cm로 줄어들고 혹은 10cm가 20cm로 늘어나고 이래? 아니래. 여기서 바뀌는 건 유일하게 뭐야? 중심각이야. 중심각. 얘들아 선생님이 각을 맨 처음에 설명하면서 각은 벌어진 정도라고 얘기했었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 원에서도 부채꼴을 데려오는 건 이 각의 벌어진 정도를 이용해서 데려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바로 앞에 뭐라고 배웠냐면 부채꼴에서 이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정비례하고 원의 넓이에 정비례한다 그랬어. 그럼 나는 이 중심각의 크기를 x도예요 라고 한다면 360도라고 하는 비율 안에서 바뀐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360도일 때는 반지름이 10cm였으니까 원의 둘레도 2파이 r로 구할 수 있고 넓이도 파이 r 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심각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비율대로 비례배분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해볼게.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잘 봐. 전체 360도였을 때랑 중심각이 x였을 때로 달라져요. 이해돼요? 그러면 나는 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원주의 일부야. 원주. 그래서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라고 하는 원주의 일부 360도분의 중심각 비율이라고 그랬잖아.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해됐어요? 자 그럼 원의 부채꼴의 넓이로 갈게. 부채꼴의 넓이. 그럼 부채꼴의 넓이도 뭐야? 원의 일부라 그랬잖아. 파이 r제곱이었고 중심각의 크기 원의 일부였으니까 360도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렇게 하자. 됐어 안 됐어? 이거야. 그럼 이 공식을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근데 한 가지 더 팁이 있어. 부채꼴의 넓이는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팁이 있어요. 팁.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반지름 r이야. 여기가 부채꼴 호의 길이 l이야.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해. 얘 마치 삼각형처럼 보여. 마치.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r이고 높이가 l인 것처럼 본다. 이것도 외워두면 좋죠. 선생님 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왜 이 식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360분의 x라고 하는 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식을 L을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아닙니까? 그럼 이 식을 변형하면 360분의 X는 2파이 R분의 L이야. 맞아? 뭐 한 거냐면 선생님이 양변에 얘의 역수를 곱해준 거야. 그래서 얘만 남긴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 왔지? 그럼 얘들아 360분의 X 자리에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집어넣어. 그러면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자리에 2파이 r분의 l을 넣는다. 됐어? 그럼 얘는 파이 r 2분의 1 r l의 공식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럼 그때마다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냥 우리처럼 선생님처럼 야, 이거 마치 삼각형처럼 보여. 그러니까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처럼 기억하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도 된다고. 언제 나와? 고등학교 2학년 수원에서 나와. 삼각함수에서 나와. 그럼 그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공식해가지고 할 거야? 이렇게 외우면 되지.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다 외웠다는 전제 하에 문제를 풀 건데 지금 뭘 할 거냐면 선생님이랑 71쪽에 1-1번이랑 72쪽에 5번이랑 6번 이렇게 세 문제 하고 오늘 진도를 마무리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칠판에다가 적을 동안 여러분들은 학습일기 꺼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 정리하세요.